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핫한 이슈를 돌아보는 업투 위클리를 맡은 해리슨. 그리고 펜타입니다. 개묘년 첫 방송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업투 위클리는 올해도 최선을 다해 빠르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리슨도 새해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새해에는 보통 나이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올해는 그래도 만 나이가 적용되는 해잖아요. 나이가 먹지 않는 한 해이기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연말에 연말결산 콘텐츠를 피터젠 체드랑 촬영하시면서 저는 쏙 빼놓으셨더라고요. 네, 뜻깊은 촬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1월 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비트코인의 생일입니다. 맞아요.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었죠? 네, 맞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9년 1월 3일 오후 6시 15분경에 네덜란드 헬싱키의 한 소형 서버에서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와,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뭔가 MS-DOS 느낌도 나고 절대반지같이 제네시스 블록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뭔가 좋은 일이 날 것 같아요. 저 정말 갖고 싶습니다. 제네시스 블록. 네, 그러면 오늘의 업투 위클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금주의 핫해 이야기는 뭐였나요? 재밌는 가십거리 좀 소개해 주세요, 에리슨. 네, 해가 바뀌어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암호화폐의 좋은 활용 사례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을 언급했는데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지불 결제에는 활용 사례가 없는데 어떻게 가치가 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피자를 비트코인으로 사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인 ANC 파머시가 바이낸스 우크라이나와 제휴해서 바이낸스 페이를 통해서 즉시 결제를 지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럼 일전에 바이낸스의 창펑자오 대표는 결제는 암호화폐의 가장 분명한 실사용 사례라고 언급하며 바이낸스 페이를 출시한 바 있는데 좋은 실사용 사례를 찾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좀 의문이 드는 건 있어요. 기존 금융 인프라도 충분히 빠른데 왜 암호화폐를 통한 결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가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금융 인프라가 매우 잘 되어 있어서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 세계 모두가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 따라서는 해외 송금을 금지하는 규제가 있기도 하고,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발급이 수일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입금받은 금액이 반영되기까지 하루가 걸리기도 하죠. 또 비트코인의 경우 결제가 느리다고 하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가 빨리 처리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도달하거나 하나의 결제가 완료가 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따지면 비트코인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결제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금융 프라이버시의 문제도 자유롭죠. 오, 빠른 이슈 캐치 감사합니다, 해리슨. 그러면 저희도 시작해보죠. 시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나무 디지털 자산 공포 탐욕 지수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주의 공포 탐욕 지수는 46.5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로 봤을 때는 미 연준과 통화감독청, 연방예금보험공사가 1월 3일에 공동 성명을 내면서 암호화폐 접근에 대한 신중론을 펼친 것에 비해서는 시장이 공포에 빠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새해 초이다 보니 관망세를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죠. 예를 들면 월가 투자은행 번스타인이 최근 낸 보고서를 보면 22년 디지털 자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014년 저점 대비 약 60배, 그리고 2018년 저점 대비 5배 상승한 상태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리는 만큼 2023년에는 어떠한 시장 상황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UBCI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새해 첫 주에 UBAMI를 살펴보면 66.77포인트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마켓 인덱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해리슨이 언급하신 것처럼 디지털 자산 전망에 대한 긍정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새해이다 보니까 각 프로젝트들마다 로드맵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솔라나의 경우 일주일 동안 40%의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었던 밈코인인 봉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이와 같은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트위터 보니까 봉크 코인의 마스코트가 도지코인을 막 때리는 밈도 여기저기 퍼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의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슈는 바로 채굴자에 관한 뉴스입니다. 네, 얼마 전에 글라스노드가 발표한 리포트에서 채굴자에 관한 뉴스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채굴자는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 코어 사이언티픽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에 37,000여 대의 채굴기를 정지한다는 소식입니다. 셀시우스는 앞서 2022년 7월 파산보호 신청을 했죠. 이후에 코어 사이언티픽
사이언티픽에 11월까지 정기 요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코어 사이언티픽은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최대 비트코인 채굴업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 텍사스주 파산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면서요? 네, 물론 셀시우스의 파산도 코어 사이언티픽에 영향을 주었겠죠. 이외에도 최근 디지털 자산 가격의 하락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채굴이 어려워져서 주가도 98%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법정 문서에 나와 있는 셀시우스의 정기요금 체납액은 최소 780만 달러로 하나로는 약 99.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채굴기 정지 조치에 따른 셀시우스 측 변호사 크리스 코닉에 따르면 셀시우스도 채굴기 정지에 동의했고 커스터디 관계를 종료하는 합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해시레이트 동향도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과 이슈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의 업데이트 클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재미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